안녕하십니까. 장편한외과 이성근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더 많은 우리 대장문학회 회원분께 인사드려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NET입니다. 이전에 칼시노이드, 유암종이라고 얘기했던 뉴로엔도크라인 투머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치료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나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디스커션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케이스 두 편을 보고요. 진단, 치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칼시노이드, 뉴로엔도크라인 NET가 나오시면 코드를 뭘로 주십니까? C 코드를 주십니까? 이전에 학회에서 대장문 학회에서 C 코드를 주자고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낸 적이 있는데 당연히 C 코드를 줘야 되겠습니다. 즉 캔서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환자들한테도 캔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봐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0세 여자고요. 첫 번째 대장내시경이었고 검진에서 우연찮게 발견이 됐는데 일단 피가 나서 오셨고요. 한 NLVG 11cm에 한 7mm 정도 되는 용기성 병변이 관찰됐습니다. 겸자로 눌렀을 때 좀 딱딱했었고 쿠션 사인이 네거티브였습니다. 노란 색깔이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이제 개원이 쌤들이 이제 로컬로 의원이신데 스네어 하시겠습니까? EMR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랜스퍼를 하시는데 바이옵시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이옵시 하지 않고 바로 트랜스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2차 병원에 근무하신다면, 즉 전신 마취가 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SD가 추가된 이유는 개인 의원에서는 ESD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SD에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신 마취가 되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ESD가 들어갔는데요. 7mm 되는 칼시노이드가 의심이 되는, NET가 의심이 되는 병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바이옵시를 했고 진단이 NET로 됐고요. 그리고 ESD를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바이옵시를 안 하는데 이때 당시 했던 이유는 처음에 이제 안 하고 이렇게 보호자하고 설명하면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바이옵시도 안 하고 당신이 NET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했던 보호자분들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바이옵시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 장튼 병원에 의뢰를 했고요. 아주 깔끔하게 바이옵시를 해서 스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마진 클리어하게 잘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46세 남자셨고 2년 전에 용종 절제를 해서 팔로 하시는 분이었고요. NLVG 8cm에 4mm, 바로 옆에 이제 3mm 되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랑 여기. 가끔씩 멀티플로 NET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진단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다른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팔로우 하실 때도 스카만, 이전에 뗐던 스카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생겼는지, 특히 젊은 분들에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mm, 3mm 크기가 좀 작습니다. 만약 의원에서 개원하신 쌤이시라면 스네어로 떼시겠습니까? EMR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이옵시 그냥 트랜스퍼 하시겠습니까? 바이옵시 하고 트랜스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2차 병원에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SD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EMR을 했습니다. EMR을 했고요. 저도 6개월 전에 개원을 했는데 사실은 폴리펙토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칼시노이드라는 의심은 했습니다만 명백하지 않았고 크기가 5mm 미만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5mm 미만에서는 EMR을 해도 된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했고요. 나름 마진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근데 포지티브 나왔습니다. 마진 포지티브 나왔고요.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바이옵시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3개월 후에 팔로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EMR을 다시 한번 해서 마진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ESD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ESD를 위해서 트랜스퍼를 역시 했습니다. 개인 의원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고 한사랑병원에 의뢰를 했고 다시 한번 ESD를 해서 깨끗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사실 NET의 진단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진단하는 방법 몇 가지 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쿠션 사인이겠습니다. 쿠션 사인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겸자로 눌렀을 때 이제 푹신푹신하게 쿠션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소견이 있으면 포지티브, 없이 딱딱하고 안 들어가면은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은 거죠. 지방종이라든가 림프관종, 혈관종이고 카시노이드는 좀 쿠션 사인이 없는 푹신푹신하게 들어가지 않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SMT 중에서 이 NET를 의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색깔입니다. 일단 노란 색깔이죠. 옐로우식 컬러고 가끔씩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노랗게. 그래서 노란색이면 대부분 지방종하고 NET를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위치죠. 그래서 직장에서 발견되는 SMT는 일단은 NET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 NET는 일단 직장에서 노랗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쿠션 사인이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먼저 NET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시경적 소견으로는 일단 표면이 매끄럽고 반질거리면서 약간 창백한 노란 색조를 띠는 그리고 눌러보면 단단하게 눌러지지 않는 이렇게 5mm 이상의 크기가 큰 거는 의외로 잘만 보면은 관찰이 잘 되는데요. 사실 3mm, 4mm 되는 작은 크기들은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잘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렉툼은 검사를 대장내시경을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NET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한 20cm, 한 30cm는 한 번 더, 15cm는 한 번 더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열심히 찾는 특히 젊은 분들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NET의 특징은 전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코드를 줘야 된다고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줘야 되고요. 전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가 있는지 CT도 찍고 추가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에서는 상급병원에서 보내서 CT까지 찍고 ESD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이가 의심이 되는 소견은 이제 세미 페둔큘레이티드 또는 이제 중간에 함몰이 되어 있거나 궤양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점막에 발적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전이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1cm 이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전이를 생각하고 CT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EUS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EUS가 좀 장비 가격이 비싸서 많이는 안 하시는데요. 일단 점막 하층의 저이코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NET들은 다양한 형태로 관찰됩니다. 제가 진단된 케이스들을 모았는데요. 누가 봐도 NET 같아 보이는 소견도 있습니다만 아주 작아서 이게 뭐 그냥 안에 지방이 좀 침착돼 있는 건지 아니면 NET인지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폴립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항문관에 에이널 캐널에 있어서 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안 보면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 발적처럼 보여가지고 설마 이게 NET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cm 미만은 국소절제가 가능하다. 비전형적인 소견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함몰이나 궤양이나 발적이나 소견이 없다 그러면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궤양이 있으면 내시경적 치료 대상은 아니고 2cm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로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cm 미만은 내시경, 2cm 이상은 수술인데 1cm에서 2cm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가 조금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의원에서 개호인 스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EMR인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쉽고 뭐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컴플리트 리섹션이 30에서 70%밖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 마진이 포지티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전형적인 EMR이 아니라 아주 변형된 방법인 프리커팅을 하거나 캡을 쓰거나 라이게이션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5mm 미만인 경우에는 EMR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EMR의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에서도 가능하고요. 심플하고 래피드하고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EMR을 할 때의 팁은 최대한 넓게 잡는 거죠. 앞에 김동영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용종도 마찬가지지만 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고 ANDT 역시 충분히 벌려서 주의점막을 천천히 조이면서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칼시노이드는 ESD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mm 미만도 ESD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리섹션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80% 이상이고 익스퍼트하신 분이 하면 거의 100%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칼시노이드는 캔서기 때문에 ESD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점은 물론 합병증, 시술기간 시간이 좀 길죠.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큰 경우에는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고 입원하셔야 되고 비용적인 면이나 그리고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적 치료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바이옵시 확인해야 되고 리섹션 마진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10mm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간 전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5mm 미만인 경우에도 CT를 찍어서 메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대장군 학회에서 발표한 다개관 연구에 의하면 10mm 미만에서도 림프노드 메타가 2%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폴티커니스 리섹션이 가능한 TA라든가 이제 2cm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 로안테리어 리섹션 APR을 해서 치료하는 게 NET의 치료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케이스로 돌아왔습니다. 7mm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시노이드가 강력히 의심이 되고요. 저는 바이옵시를 하고 트랜스퍼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바이옵시를 하지 않고 트랜스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신다면 EMR도 되고 ESD도 다 되는 병원이라면 무조건 ESD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4mm하고 3mm로 크기가 작습니다. 5mm 미만입니다. 저는 폴리펙토미를 EMR을 했고 마진 포지티브 나왔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지 않고 바이옵시도 하지 않고 바로 ESD가 되는 병원으로 트랜스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신다면 ESD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ESD를 여러 번 했었는데 ESD가 조금만 내시경적으로 테크닉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겁내지 마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ESD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NET가 의심이 된다면 바이옵시도 하지 말자. 바이옵시도 하지 말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해야지 스카가 생기면은 나중에 ESD 할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 크기, 그다음에 머슬 인베이전 여부, 그래서 엠브락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자.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는 5mm 이하든 무조건 ESD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